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올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가 2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2월 마지막 주 그리고 3월 달에는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가 다음 주 화요일 23일날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당초에는 2월 초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두 차례 정도 연기가 되었고 그 시점이 다음 주 화요일날 새롭게 공개가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차 1월달만 하더라도 애플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었고 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설 직전에 애플발 이슈가 사라짐으로써 다소 자동차 관련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 살짝 멀어질 수 있는 관심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날 공개되는 아이오닉 5 3월달 유럽을 시작으로 한국, 미국 이런 순서대로 판매가 될 것이고 가격도 5천만원 초반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씩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회자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의 패턴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기아차만 보더라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다른 많은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는 패턴을 보면 조금은 기아차를 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작년부터 생각을 해보면 기간 조정, 박스권을 만들고 지난 1월처럼 이렇게 한 번에 강한 상승을 보인 뒤에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 저는 충분히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1월 초 대비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이오닉 5 한번 우리가 출시하는 시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본다면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 측에서 코나 전기차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확한 비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2조 원 이상의 큰 비용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차라리 단기적인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고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해서 털고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는 큰 금액이 발생될지 몰라도 멀리 보고 투자한 입장이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현대모비스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 2,400억을 사들이겠다 이런 공시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난 2019년 2월에 현대모비스 측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2021년까지 약 3년 동안 1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까지 약 5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고 또 이번에 2,400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시를 살펴보면 2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목적이 첫 번째가 주가의 안정을 위할 때, 즉 하락하는 주가에 대해서 주가를 방어하고 또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주의 지분을 높여서 경영권을 방어할 때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모비스 측에서 진행하는 자사주 매입건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방어라든지 경영권 방어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매입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동안 2,400억치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큰 아군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측에서 상당히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네이버 검색 순위 최상단에 보니까 풍림파마텍이라는
이런 기업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풍림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업체예요. 그런데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업을 방문했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업에서 만든 주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반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하고 나면 약 84 마이크로리터 잔여물이 발생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아무리 다 마셨다고 해도 조금의 잔여물은 남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기업에서 만든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잔여물을 4 마이크로리터로 무려 일반 주사기에 비해서 90%의 잔여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신 접종의 풍림 파마텍에 주사기가 사용된다면 이 잔여물을 줄임으로써 무려 코로나 백신을 20% 정도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 이 기업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풍림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다른 주사기 관련주들 어제 시작과 동시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세운 메디칼인데 어제 한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약 4%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풍림 파마텍 이 기업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기업들의 주가를 관심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주사기 소재를 공급하는 롯데케미칼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료용 PP 작년에 의료용 PP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꾸준한 유가 상승이라는 좋은 재료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에 관심 갖는 것보다 차라리 소재를 공급하는 롯데케미칼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작년을 생각해 본다면 롯데케미칼의 실적 개선, 전적으로 주사기와 같은 의료용 PP 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된다면 이 풍림 파마텍의 주사기도 결국에는 롯데케미칼의 소재가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의료용 PP 시장 앞으로도 공급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롯데케미칼의 PP 소재가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풍림 파마텍의 주사기도 빠르고 신속하게 미국 FDA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이자를 비롯해서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2억 6천만 개의 공급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 올 1월 초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또 주식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도 긍정적인 생각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점에 대해서 더욱 반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10명 중에 10명이 모두 좋아하는 그 시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더 하락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누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점, 그 시점을 조금만 견디게 된다면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상승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다 심리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고 긍정적일 때 오히려 그런 구간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지금처럼 모두 다 어려워하고 시장을 떠나려고 할 때 이 시점을 좋은 기회로서 한번 시장을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늘 흔들림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들의 실적, 업황이 변함이 없다면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채권금리 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슈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변함이 없다면 지난 게임스타 공매도 이슈,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락 뒤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기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 기본과 기준이 되는 것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